2022년은 한국에게 있어서 방산산업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 액수가 한화로 13조 8천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 9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전 세계 4위인 프랑스를 위협하는 방산산업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일본 언론조차도 한국이 방산산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두고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과 일본 정부가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냐는 비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5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수교 30주년 행사에서는 양국의 국방부 차관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베트남은 한국에 퇴역하는 구형 군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제공했던 초계함이 베트남의 해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오늘 띄우면서 추가로 초계함 양도를 부탁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초계함을 기부한 국가는 현재까지 페루와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 이집트,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는 이집트와 베트남뿐인데요. 한국산 무기를 주로 구매해주는 이집트는 한국이 초계함을 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답을 위해 초계함 등 재래식 무기들을 기부하거나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전에 참전도 하지 않았고 한국 무기를 구매한 사실도 없는 나라이며 오히려 베트남 전쟁이라는 뼈아픈 사연도 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초계함을 공유한 사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전 정부에서 2017년 6월 김천함, 2018년 10월 여수함 등 1,000톤급 초계함 2척을 베트남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전히 경제적 논리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기부받은 베트남이 맨 처음 한 짓은 두 군함의 갑판을 공산당 색깔인 빨간색으로 칠하고는 한국 군함이라는 사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군함에 러시아제 미사일을 탑재해 이 정도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견제용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기부해준 국가의 군함의 기부국가 미사일이 아닌 타국의 미사일을 사다가 장착하는 것은 마냥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외교적 결례로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뻔뻔하게 초계함을 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은 초계함을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입니다. 철면피라는 표현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한국은 베트남에 공장도 지어주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관광까지 가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마치 맡겨둔 것처럼 군함도 달라고 하니 천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함을 기부받았으면 당연히 한국 무기를 구매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뜬금없이 러시아제 무기를 장착하는 행위는 그들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선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강국과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우리보다 한참 경제력이 떨어지지만 한국전쟁 당시 참전해준 여러 동맹국들 덕분입니다. 베트남에게 우리 군함을 기부하느니 필리핀과 미얀마 등 한국전쟁 참전국들에게 기부해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